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현우의 MLB TV가 아프리카 TV에서 생중계합니다. 자, 오늘 이제 3월 6일입니다. 이제 WBC 개막이 이제 8일부터 시작이니까 이틀 뒤로 또 다가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9일 호주전을 시작으로 이번 WBC 4강 도전에 또 나서게 됐는데요. 이어지는 국제전을 부진에 깨겠다 뭐 이런 각오도 있겠습니다만 뭐 오늘 경기 사실은 이제 오릭스와의 이 연습 경기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죠. 이군과의 경기긴 했습니다만 2대 4로 대표팀이 좀 주저앉으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내야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결국에는 비자책점을 2점을 허용했던 게 이 가장 큰 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경기력에 대해서 이 실망을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긍정적인 부분도 또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대표팀 투수들의 컨디션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내야 이 사실 인조 잔디에 적응한다는 게 단시간 내에 또 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야수들이 요번 이 인조 잔디 또 보면서 이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도쿄돔은 또 더욱더 푹신하니까 이 땅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B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호주, 체코, 중국, 사실 우리나라가 2라운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1라운드 통과를 위해서 이제 도쿄돔에서 치르는 이 4경기를 잘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뭐 사실 저는 진출 가능성 자체는 뭐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2라운드, 네. 2라운드 진출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또 단순히 2라운드 진출만 했다고 해서 대표팀이 이 성공적으로 1라운드를 마쳤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나라와 일본, 그러니까 한일전도 역시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경쟁력이 약해 보인다, 뭐 그동안 이제 연속적인 부진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대표팀 이 최종 명단 선발에서 고심한 흔적이 또 엿보이고, 또 이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1라운드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강철호가 고민한 부분, 저희가 또 숨겨진 강점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도쿄돔에서 4경기를 모두 치르게 되는데, 도쿄돔의 특성하면 뭡니까? 역시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사실 요미우리 때 이승엽 선수가 뛰었을 때 이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홈런이 정말 잘 나오는 구장이고, 또 그때 41홈런, 2006년에 41홈런을 때려내기도 했을 정도로 홈런이 많이 나오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도쿄돔 자체가 좌우 중간이 짧은 구장이기도 합니다만, 이 도쿄돔이 돔을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압으로 천장을 밀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이 떴을 때 더 멀리 날아가는 구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 단기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홈런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이제 국제전에서 뭐 이승엽 선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6년에 미국 어떻게 꺾었어요? 이승엽 선수의 홈런포 한 방 때문에 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홈런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장타를 게다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장이다. 이럴 때 이강철호의 이 결정, 이 대표팀 투수들 선발은 역시 또 다른 부분에 또 포인트를 좀 맞춘 것 같습니다. 홈런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헛스윙, 그러니까 삼진을 많이 이끌어내서 인플레이 자체를 모수를 줄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플레이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역시 땅볼 비율이 높았을 때 이 홈런 허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요. 이번 대표팀은 땅볼 유도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정말 많이 참가를 했는데요. 뭐 고용표 선수, 정우영 선수, 뭐 박세영, 소영준, 김윤식, 정철원 선수, 진짜 젊은 투수들까지도 리그에서 땅볼을 많이 유도해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타 억제에 있어서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원중과 이 김원중 선수와 이용찬 선수는 대표팀 합류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왜 합류를 했느냐? 스플리터를 활용하는 투수로서 이제 호주전을 타깃으로 삼고 이 호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홈런 타자들이 이번 일본 대표팀에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무라카미 무네타카 선수가 56홈런을 친 거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도 이 땅볼 유도를 잘 해낼 수 있는 선수들도 자주 기용을 해서 장타를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주와 체코 역시 기본적으로 타자들이 체격이 좋고 일단 일발 장타를 노리는 스윙을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장타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투수였는데 땅볼 투수가 많은 점은 대표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역시 이 장타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능력은 인플레이를 시키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인플레이를 시켰을 때 땅볼을 유도했지만 안타가 되는 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박찬호 선수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역시 또 이제 내야 수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야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역대급 키스톤 콤비를 구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2021년 이루수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던 토미 에드먼 선수와 2020 시즌 유격수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 3인에 선정된 김하성 선수까지 이 두 선수가 키스톤 콤비를 이루게 되니까 이 대표팀 내야 이 수비는 정말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3루수 이 최정 선수가 목에 담 증상 때문에 컨디션 난조가 있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김하성 선수가 3루에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강철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지난해 KBO 리그에서 골드글러브를 탔던 오주환 선수가 아마 유격수를 맞지 않을까. 근데 오늘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도 그렇고 이제 오주환 선수도 그렇고 이 실책을 여러 차례 저지르면서 좀 이런 강점, 대표팀의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 내야 수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진짜 실전에 가서는 보여주지 않아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라던가 우리나라라던가 인조잔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낯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일본의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푹신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 타구가 나왔을 때 타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뻗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쵸, 해요. 타구가 더 느리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번에 좀 교세라돔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도쿄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이 오사카 교세라돔보다 더 푹신한 구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내야수들의 확실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는 야수진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과거 대표팀 뭐 이대호 선수도 이제 사실 은퇴를 하고 뭐 예전에 이제 기라성 같은 뭐 이 김태균 선수도 뭐 물론 이제 대표팀에 또 있었던 때고 있고 뭐 그런 선수들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장타력이 돋보이는 타자가 과거에 비해서 좀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이제 KBO 리그에서 거포라고 불릴 만한 선수들 대표팀에서 합류한 선수로는 박병호 선수 혹은 이제 최정 선수 사실 두 선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최지만 선수까지도 WBC 참가를 희망을 했었지만 팀의 반대로 무산이 되면서 확실히 이 대표팀의 장타력은 예전 대표팀들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한데요. 반면에 이번 대표팀이 갖는 장점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뭐 빠른 발, 이제 도루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라는 거. 이번 이 오릭스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9회에 이 빠른 발로 점수를 만들어내는 모습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리그에서도 32개의 도루를 기록했던 에드먼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KBO 리그에서 34개의 도루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선수로 합류한 최지훈 선수 역시 31개의 도루를 기록했을 만큼 발이 빠른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박혜민 선수, 뭐 오주환 선수, 김하성 선수 이런 선수들도 언제든 뛸 수 있는 또 도루 성공률이 높은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이 단기전에서 이 흐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무기가 또 도루 아니겠어요? 저 기억나는 게 이용규 선수 그때 이제 일본전에서 2루 착 도루하면서 이 헬멧이 깨져가는 그 투혼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빠른 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어쨌든 경기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저희가 내야 수비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만 외야수들 역시 빠른 발을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최지훈 선수라든지 박혜민 선수, 뭐 이정우 선수 모두 다 훌륭한 외야 수비를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은 발도 빠르고 오지 수비력도 좀 갖춘 그런 정도에서 좀 단기전에 있어서는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뭔가 일본 대표팀이랑 바뀐 것 같아요. 일본 대표팀에는 30홈런 이상 친 타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홈런은 적은 대신에 빠른 발 그리고 좋은 수비력을 갖춘 타자들이 많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대표팀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고우석 선수도 같이 또 담증세로 이 도중에 마운드를 내려가고 말았거든요. 이 그렇죠.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에 살짝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지적받고 있는 게 과연 미국 전지훈련을 갔어야 했을까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2월 15일부터 이제 애리조나 투싼에서 훈련을 했는데요. 사실 뭐 애리조나에 이상기후가 있었던 거 이거는 뭐 기온도 되게 낮고 그렇죠. 막 우박도 내리고 비도 많이 오고
걸리고 이래가지고 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 이것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애리조나에서 경기하고 다시 이제 고척돔에 와서 시차 적응하고 또 일본 넘어가서 여러 차례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선수들이 좀 피곤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애리조나로 가서 일단 연습 경기를 4경기 정도 하면서 선수들 몸 상태를 끌어올릴 생각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좀 피로도가 누적된 게 보여가지고 컨디션 조절이 안 되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짜 1라운드 치러지는 게 뭐 도쿄 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주리한 이점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미야자키에서 캠프를 훈련을 소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오키나와라든지 더 따뜻한 뭐 좀 시차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곳에서 훈련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하지만 어쨌든 예선을 마치고 나면 결국에는 본토로 넘어가야 되지 넘어가는 건 않겠습니까? 넘어가는 거지. 아, 근데 그때 가면 또 시차 적응해야 되잖아. 그때 뭐 적응하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요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이틀 뒤로 WBC 개막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반드시 뭐 지난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 쾌거를 이뤄냈었던 축구 대표팀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성과를 이뤄내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4강은 가야지. 야구는 4강을 가야 되고, 저는 오늘 이번 이 대표팀 전력을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4강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표팀이 또 수능 강점, 뭐 물론 오늘 경기 연습 경기기는 하지만 오릭스 2군에 패배했다, 아 이거 괜찮겠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습니다만, 연습 경기는 그냥 연습 경기일 그렇죠. 뿐입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2군 선수들, 또 이제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이 시기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쳤을 때는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주니치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니치가 일본 대표팀보다 강한 팀이냐? 또 그건 호주 아니거든요. 대표팀 같은 경우도 저기 일본 사회야구팀한테 2대15로 졌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대표팀 선수들 이 연습 경기에서 좀 부진했다, 이 경기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의 몸 컨디션, 그리고 이제 투수들의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투구수도 많이 끌어올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뭐 공지사항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저희 WBC 이 아프리카 TV에서 또 이 중계를 하게 됐는데요. 또 중계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중계 이 링크 같은 것들도 저희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WBC 일정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저희가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